171페이지. 우선, 어머나, 여기 다 지워졌지만 이제 세 번째 할 차례입니다. 네 번째, 보증금 우선 면제입니다. 보증금 우선 면제 받기 위한 요건은 먼저 입주와 전입 신고라는 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요 대항 요건이 있는 상태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인도와 주민등록이 없으면 우선 면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단은 뭘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인도와 주민등록은 계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거 언제까지 계속되어 있어야 된다 이래 있죠? 그 첫 번째 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배당 요구 종ging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되어 있죠. 즉 한 번 입주 전입 신고하고 나서 즉 확정일자 받을 때 전입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다른 곳으로 퇴거했다. 그럼 대항력 없어지죠? 그럼 우선 면제권도 없어집니다.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확정일자는 어디에 받습니까? 계약서에 받죠? 그 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 받는 계약서에 동호수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더라도 대항 우선 면제권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인정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안 썼으면 다시 쓰면 됩니다. 다음에 172페이지 나왔듯이 그 계약서를 분실했다, 멸실했다 그러더라도 확정일자 발급 대장으로 확정일자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죠? 그럼 그대로 대항력 인정해줍니다. 자,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자, 갑의 주택이 있고 갑의 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을이 전세권 들어왔어요. 3억 들어왔고 여기 P가 병이 주택이니까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입주와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어느 게 더 유리합니까? 전세권 3억 들어온 게 나을까요? 임차권 3억 들어온 게 유리할까요? 임차권이 유리합니다. 유리한 이유는 뭘까요? 아니, 전세권자도 우선 면제권 없습니까? 있잖아. 아니, 등기된 전세권, 물건인 전세권을 말한다니까, 전세권. 전세권자는 우선 면제권 없습니까? 전세권자도 우선 면제권 있어, 없어요? 그럼 여기도 둘 다 우선 면제권 있는 건 똑같다니까. 그럼 어느 게 더 유리하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특별법이니까 유리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아니, 이제 순수가 관계없이 만약 이 집에 전세 들어오는 거와 임차 들어오는 게 어느 게 유리하냐 이 말입니다. 예? 봐봐요. 그럼 다시 봅니다. 1순위로 이 집에 전세 들어오고 임차인 들어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 대지에 누군가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두 번째로. 자, 어느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답은 전혀 안 나오네.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임차인이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둘 다 우선 면제 받는 거는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우선 면제는 둘 다 받는다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그 말 아닙니까? 누가 유리하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면 되잖아. 이 임차인은 건물 가격에만 우선 면제 받는 게 아니고 대지 가격 포함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은 건물 가격만 받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법이 엄청나게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쓸데없이 건물에 전세권 설정하는 사람이 있죠. 바보가 하는 짓입니다. 전세권 등기할 필요 없고 임차권 입주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이 말이죠. 갑의 주택에 을이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 신고만 한 겁니다. 그런데 A 앞으로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놀래가지고 을이 전세권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물론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는 맞죠? 근데 문제는 확정일자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면 우선 면제권 없는 것 같죠? 근데 여기입니까? 전세권을 요거는 물건인 전세권입니다. 그럼 요 을이 왜 전세권 등기했습니까? 보증을 받으려고 목적으로.
그럼 결국 어린 임차권자도 지위도 있고 전세권자 지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세권 등기할 때 등기 필증에 등기관의 접수인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그 접수인을 확정일자로 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3번에 있는 겁니다. 주택 임차인의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기한 경우 등기 필증에 적힌 등기관의 접수인을 뭐로 본다? 확정일자. 따라서 건물에만 전세권 등기되더라도 대지 건물 전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전세권자로서 우선 면제 받는 게 아니고 임차인으로서 우선 면제권을 정해줍니다. 따라서 전세권 등기한 사람은 따로 확정일자 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 등기 필증에 찍힌 접수인을 확정일자로 봅니다. 확정일자부는 1년 단위로 만듭니다. 그리고 폐지된 확정일자부는 몇 년간 보존한다? 20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 발생 시기입니다. 우선 변제 발생 시기는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문제죠. 20일 날, 25일 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았다. 그럼 언제 우선 변제권 생깁니까? 25일 날. 확정일자 받은 날짜입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인도와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이때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왜냐하면 아직 대학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그러면 25일 날 입주 전입 신고했으니까 이 길 0시부터 대학 요 생기죠. 그럼 우선 면제권도 언제부터 생긴다? 이 길부터 우선 면제권 생깁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거나 같은 날 갖춘 경우는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효력인데 효력은 당연히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그럴 때 대지 가격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합니다. 만일 대지 건물 한꺼번에 경매됐다. 그러면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배당받습니다. 우리가 저당권 공동저당할 때 동시배당하고 똑같습니다.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받습니다. 그럴 때 대지만 먼저 경매될 경우 대지 가격에도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가보의 주택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게 미등기 주택이다. 여기에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임차인이 입주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여기 A 앞으로 저당권이 들어온 겁니다. 왜 토지에만 저당권 들어왔게? 건물이 미등기니까. 그럼 대지가 경매됐겠죠. A가 경매했습니다. 그 경락대금에 A보다 누가 먼저 받아간다? 을이 우선 면제 받습니다. 대지만 먼저 경매되면 그 대지 가격에도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도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자, 우선 변제 받습니다. 대지 가격 포함합니다. 대지가 먼저 경매되면 대지 경락대금에서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가보의 주택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가압류 들어온 건물에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임차인이 대학 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갖췄어요. 그럴 때 가압류권자보다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게 없게? 없죠. 우선 면제는 후순위 거래자보다 먼저 받지 선순위보다 먼저 받지는 못합니다. 그럼 가압류권자가 우선 면제 받느냐? 아니죠. 가압류권자는 나중에 강제 경매 등을 하기 위해서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 가압류권자에게 우선 면제권은 없어요. 그럼 을도 먼저 못 받고 A도 먼저 못 받으니까 요거는 평등 배당합니다. 채권 가격에 비례해서 배당받습니다. 만일 1억이고 3억 같으면 어떻게 배당해준다? 4분의 1. 여기 몇 분의 몇? 4분의 3. 이렇게 배당해줍니다. 자, 그게 4번 이야기입니다.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와는 평등 배당 관계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선순위보다 우선인지 아닌지는, 즉 가압류가 우선인지 임차인이 우선인지는 입주 전입 신고가 따질까요? 확정일자까지 따질까요? 그렇습니다. 확정일자까지 따집니다. 자, 다음에 제가 지금 우선 변제 받는다는데 여러분 이때는 우선 변제 나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갑과 할 사이에 아파트 매매 이야기 체결되었어요. 갑과 할 사이에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입주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근데 이 부동산이 매매가 되었어요. 그럼 매매 대금 나오겠죠. 요 매매 대금에 임차인은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게 없게? 예? 아파트 집할 때 세입자 우선 면제 받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우선 면제는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지 매매 대금에는 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매매대금에는 이 경락인이, 즉 매수인이 임대인 씨를 그대로 뭐한다? 선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임차주택 경매 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가 아닌 매매, 교환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만 발생할 뿐이지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 대금에는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입주와 전입 신고를 하면 우선 변제 받는다. 자,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경매가 되면 법관입니다. 그럼 이 주택에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있으면 우선 변제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법관 같으면 이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있더라도 그 사람이 확정일자 받은지 안 받은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왜? 등기부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에 참가해야 된다? 배당 참가해야 돼요. 반드시 배당에 참가해야 됩니다. 소액 임차인도 배당 참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만약 배당에서 참가 안 했죠? 배당에서 져야 됩니다. 그럼 내 대신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영원히 날아갑니다. 배당 참가해야 됩니다. 자, 물어봅니다. 저당권자는 배당 참가합니까 안 합니까? 배당 참가 안 하더라도 법원에서 배당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왜냐? 법관은 알 수 있어 없어요? 등기에 보면 저당권 등기돼 있고 피담보 채권 기록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기록돼 있으면 등기에 추정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만큼 배당을 해줘버리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배당 참가하느냐 안 하느냐,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따라 틀립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임차권 등기 명의에서 임차권 등기했어요. 나중에 경매됐다. 배당 참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죠. 임차권 등기돼 있잖아. 등기 보면 보증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있으면 배당 참가 안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없을 때만 배당 참가하는 겁니다. 소액인지 아닌지 법원에서 알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배당 참가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 보통 보면 주택에 임차인이 들어옵니다. 이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이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무슨 등기한 사람도 있습니까? 전세권 등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많죠. 그런데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니까 살아있죠. 그러나 선순위 전세권자라도 배당 참가할 수 있어 없어요? 선순위 전세권자라도 배당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배당 참가하면 전세권 어떻게 된다? 소멸됩니다. 그런데 전세권자로서 배당 참가했다 해서 임차인으로서 배당 참가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왜냐? 두 가지 지위를 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3번 이야기입니다. 양자 지위를 겸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지위에서 배당 요구했다 해서 전세권에 관해서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했다 해서 임차권자로서 배당 요구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배당 참가한다 해서 전세권자로서 배당 참가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별개의 것입니다. 두 사람입니다. 자, 이제 문제되는 거 샌드위치가 아니고 두 가지 지위를 겸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갑의 주택에 임차인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이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 신고를 했어요. 확정일자까지 가져왔습니다. 임대차 존속기간은 2020년까지고 보증금은 3억입니다. 여기 A 앞으로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자, 이럴 때 원칙적으로 경락에는 임대인 씨를 승계한다 안 한다? 승계하죠. 입주와 전입 신고로는 대항요건을 가졌으니까. 결국은 이 어른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대항한다는 것은 2017년, 20년까지 뭐 할 수 있고 사용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갑의 지위는 전부 다 소멸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대항력입니다. 그럼 갑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하가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경우 대항력을 비록 갖췄지만 이 어른 병과 종전 임대차에서 계속 그 계약에 구속되잖아. 갑은 탈퇴해서 안 했어요, 이제. 이제는 자기 권리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계약에서 자유롭게 탈퇴하고 한 사람은 종전 계약대로 고소로 구속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설사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라 할지라도 임대차 관계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는 바로 계약을 말 수 있다? 아까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해지했으면 당연히 보증금 받아야 되죠. 경매가 됐으니까 경락대금에 배당 참가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근데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당연히 뭘 받아간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우선 변제 받았다. 그럼 임대차는 어떻게 된다? 소멸합니다. 이 선택은 누가 한다? 임차인이 합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주장해서 계속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하고 바로 보증금 받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지한다는 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배당 참가했다는 것은 더 이상 임대차 하겠다 말입니까? 안 하겠다 말입니까? 그래서 배당 참가한 것은 임대차 해지 의사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 효력이 생겼냐? 배당 참가는 법원이 하죠. 그럼 법원에서 임대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 통지가 도달한 즉시 임대차는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배당 참가하면 됩니다. 그럼 이 집이 만일 5억짜리다. 현재 시가가 5억 나간다. 그럼 어리 대항력 주장하면 나는 얼마에 경락받아야 됩니까? 병 같으면 2억 이하로 경락받아야 돼. 왜냐? 2020년까지 사용수익하고 나중에 얼마 내줘야 되니까? 3억 내줘야 되니까 이 부동산 3억만 공제하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유차를 시켜야 돼요. 유차를 시켜서 얼마 나갈 때까지? 2억 이하로 떨어질 때가 유차를 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만일 이 을이 배당 참가했다. 그럼 얼마에 경락받아야 된다? 5. 왜냐? 경락대금 5억에서 얼마를 받아간다? 을이 3억 먼저 받아가니까 부담이 없잖아. 그럼 그때는 5억에 경락받아야 됩니다. 이게 권리분석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가 5억 나오는데 알아? 4까지 떨어졌다. 아싸 경락받으면 얼마 손해봤다? 2억 손해본 겁니다. 왜냐? 나갈 때 얼마 내줘야 되니까. 3억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유찰됐다 해서 그게 집이 나빠서 유찰되는 게 아니라 권리관계에 따라서 유찰이 달라진다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권리분석입니다. 그럼 이 어른 병은 이 집을 3억 이하로 살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만약 경락대금 2억 나왔어요. 그럼 이 배당 참가인데 얼마밖에 배당을 못 받았냐? 아니 근데 2억 8천밖에 배당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얼마 못 받았습니까? 2천 못 받았죠? 그럼 좀 전에 임대차 계약할 때 보증금 받을 때가 임대차는 존속한 것을 보니까 나머지 요 2천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게 없게 여전히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1억 경락 받았다. 그래도 나중에 이 병액이 여러 개는 얼마 내줘야 된다? 2억. 이 말은 이 집은 3억 이하로는 살 방법이 없어요. 왜냐? 내가 다 물어줘야 되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이 경매됐어요. 또 재소 나쁜 집입니다. 그럼 제2 경매 절차에서 또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우선 면제는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요금 5만 원 할 수 있다? 계속 정액에 2천만 원으로 대항할 수 있을 뿐이지 두 번째 경매 절차에서는 우선 면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까지가 1, 2, 3, 4번 내용이에요. 엄청나게 사령으로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 다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자 임차인인데 주인이 돈 안 내준다. 자 드디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어요. 입주와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다 받았어요. 근데 돈 안 내준다. 그러면 경매 신청해야 되겠죠. 확정일자 받았다 할지라도 임차인은 경매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로서 경매 신청권이 있죠. 저당권자는 저당권 자체로서 경매 신청할 수 있는데 임차권은 안 돼요. 임차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에 의한 강제 경매를 해야 돼요. 따라서 집행권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권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부분 보증금 달라고 뭘 제기한다? 소제기하죠. 그럼 판결이 나오겠죠. 그 판결문이 대표적인 뭐라고? 집행권입니다. 그럴 때 요 경우 소제기할 때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자 판결문을 받고 강제 경매를 합니다. 경매를 하게 되는데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관계입니까? 그럼 동시행 관계인 자는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가 아니잖아. 그러면 동시행 관계인 자가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해서 어디에 받쳐든 다음에 이행 지체에 받쳐든 다음 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 그럼 임차인이 자기 채무를 이행한다는 건 먼저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 된다니까. 인도하게 되면 점유가 상실되잖아. 점유가 상실되면 대항력 없어지고 대항력 없으면 우선 변제권도 없어지는데 경매 신청하면 뭐하냐고. 곤란하다니까. 그래서 주택과 상가는 비록 이 둘이 무슨 관계 있지만 동시행 관계 있지만 뭐 할 필요 없다? 자기 채무 먼저 이행 제공할 필요 없습니다. 즉 건물 명부해 줄 필요
없이 격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유식하게 말하면 거기에 보면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되어 있죠. 173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나와 있잖아. 그 집행 개시 요건 하나 나와 있잖아요. 결국은 뭐 할 필요 없이 방 빼지 않고 격리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법률적으로 유식하게 말하면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달라고 소를 제기하게 되면 보증금이 얼마든 관계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 집행을 해줍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예거리냐 신속하게 구제를 받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소액심판법 준용된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요게 확정일자와 우선변제입니다. 자,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용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양자치를 겸하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좀 독특한 걸 봅니다. 갑의 주택에 을이 임차인이 있어요. 이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근데 보증금 받을 금액이 3억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다른 사람이 양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평소에 3억 빌린 사람한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합니다. 그럼 5만 양도받았다고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받았습니다. 이 병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에게는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왜냐?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받았지 임차권을 양수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외가 있게 없게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 금융기관 등 아닙니까? 자, 이렇게 판례가 나왔어요. 이 을에게는 병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판례가 딱 나오니까 그 다음에 바로 법을 개정했어요. 왜냐하면 보증금이 계속 쟁액되는데 은행에서 융자를 잘해줘야 되는데 은행에서 융자를 해봤자 담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 등이 만일 보증금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죠. 그러면 그 대출받은 한도 내에서 을이 갖고 있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금융기관이 양도합니다. 그럼 양수받은 범위 내에서 뭘 가진다? 우선 변제권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만 다릅니다. 제1위의 판례에 보면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고 판례 나와 있죠. 그렇지만 외가 뭐라고?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취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면 양수한 금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 승계받습니다. 그럼 우선 변제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력 갖춰야 된다, 안 갖춰야 된다?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밑에 보면 임차인이 동법 대항력권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거나 아니면 민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말소된다. 이 말은 결국은 전부 다 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대항력권이 상실됐죠? 그럼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 금융기관이 보증금 받을 요량으로 아직 임대차가 종료되기도 전에 임대인을 대의해서 임대차 계약 해지하면 돼, 안 돼?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의해서 임대차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있을 수 없죠. 우선 변제권만 가져가지 해지할 권한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증금 우선 변제.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액 최우선 변제에 가는 겁니다. 소액 최우선 변제는 이 이야기입니다. 갑의 주택에 A 앞으로 저당권이 들어와 있어요. 다음에 을이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이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 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어요. 보증금이 5천입니다. B 앞으로 다시 저당권이 들어와 있어요. 다음에 병 앞으로 다시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임차인도 입주와 전입 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어요. 그럼 경매가 되면 임차권 다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죠. 그리고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없죠. A 받고 을을 배당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B 해줍니다. 왜냐고? 뭐는 안 받았으니까. 확정일자 안 받았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돈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보증금이 큰데 이 부동산 금액이 3억이다. 여기 2억 받아가고 여기 1억 받아가면 한 푼도 못 받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보증금이 5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재산이 5천이죠. 이걸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면 거의 거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 병과 을이 제일 먼저 앞으로 나갑니다. 배당할 때 제일 먼저 씁니다. 그리고 행대로 씁니다. 종대로 안 씁니다. 그래서 돈 주세요. 손 벌립니다. 그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증금이 일정 이하인 소액 임차인은 특별히 보증금 일정액을 먼저 받게 해줍니다. 그게 소액 최우선 변제입니다. 요건은 뭘 갖춰야 됩니까? 인도와 주민등록,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요 요건을 갖추고 플러스 보증금이 일정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암기할 것, 확정일자는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요거 대항 요건이 요건인데 요 대항 요건은 언제까지 갖추면 된다 그랬죠? 제가 반드시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입니다. 경매 등기된 걸 보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만 갖추면 됩니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면 만일 최초는 소액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임대차 존속 기간 중에 임대인과 합의해서 보증금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적용되게 안 되게? 적법하게 감액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부터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소급해서는 되지 않고 그때부터 인정해 줍니다. 다음에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이건 우리 시험에 나왔죠. 갑의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실에 저당권자가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건물이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이 됐어요. 용도 변경되고 나서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A보다 소액 최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언제때를 기준한다 했죠? 임대차를 기준하는데 주택으로 변경된 후 임대차 있잖아. 그러니까 소액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이 저당권자는 좀 억울하도 해야겠죠? 다 소액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2번이 그 이야기입니다.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저당권 설정 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되고 1회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최우선 면제권 인정해 줍니다. 다음에 보증금이 일정 이하인데 보증금 일정 이하 서울특별시는 얼마? 1억. 그 금액 나와 있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근데 광역시 이런 건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항상 서울시만 위주로 나왔어요. 자, 이 들으시면 자기 고장 얼마인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중개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요건은 그렇게 간단해요. 대항 요건과 보증금이 일정 이하이면 됩니다. 그럼 경매가 됐다. 그럼 순서에 관계없이 뭐라고 해준다? 최우선 변제해줍니다. 근데 금액 다 해주느냐? 아니죠. 그중 일정액만 우선해줍니다. 1억 같으면 최고 얼마다? 3,400입니다. 그러니까 다 받는다? 못 받는다? 다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경락가액 몇 분의 몇 범위내에서? 2분의 1 범위내에서 받습니다. 예컨대 이 부동산 경락대금 1억 나왔어요. 그럼 여기 5천, 5천 다 받으면 선순위 쪽박 타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경락대금 1억 나오면 곱하기 몇 분의 몇? 2분의 하니까 얼마만? 5천 범위내에서 배당해 줍니다. 그럼 5천 배당하니까 여기는 얼마 해준다? 2,500, 2,500. 소액끼리는 우선 변제권 우열이 없습니다. 2,500, 2,500 해줍니다. 이 말은 1억에 3,400이지만 그 3,400도 못 받을 경우가 있게 없게 있습니다. 다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1억에 3,400 정도는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 변제 받을 때는 대지가격 포함하게 안 하게? 예? 대지가격도 포함한다니까. 주택임대차는 대지가격 포함한다니까. 따라서 대지가격도 최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게 없게? 있다니까. 대지가격에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아까 우선 면제도 대지가격 받아서 안 받았어요? 그럼 대지만 먼저 경매되면 대지가격에 소액 최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게 없게? 있다니까. 대지만 먼저 받더라도 미등기인 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안 돼요. 갑의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할 당시 건물이 있어서 없었어요? 없어서. 그 이후에 건물이 신축됐어요. 이럴 때는 안 됩니다.
저당권 설정할 당시 미등기일망정 건물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미등기일망정 건물이 있으면 토지 가격에도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좀 곤란해요. 이렇게 건물이 신축되고 요 신축된 건물에 B앞으로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을이 4순위로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소액 임차인입니다. 그럼 이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죠. 저당권은 절대로 건물 안 미칩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니까. 그럼 이 A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지만 일괄 경매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일괄 경매를 했어요. A가. 그럼 일괄 경매하면 경락대금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오죠. 토지 경락대금, 건물 경락대금 나옵니다. 일괄 경매하더라도 건물 가격에는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토지 가격만 받습니다. 그럼 요 A 토지 가격에 대해서 A보다 을이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왜냐? 저당권 설정할 당시 뭐가 없었다? 건물이 없을 때는 대지 가격 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그러면 건물 가격은 이제 B가 선순위죠. B가 받을 거 아닙니까? A는 대지 가격에는 반받지 건물 가격에는 못 받습니다. 일괄 경매하더라도. 그럼 요 을은 B보다는 소액채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게 없게? 이때는 건물에만 소액채 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판례입니다. 따라서 소액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대지 저당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물 저당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액채 우선 변제에 관한 겁니다.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떨 때냐? 갑활 사이에 임대차가 종료됐어요. 자, 임차인이 있고 입주와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보증금이 3억입니다. 여기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저당권이 4억 설정되어 있고 금액은 5억입니다. 드디어 기간 만료됐어요. 기간이 만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그럼 나중에 보증금 받을 요량으로 다른 곳으로 퇴거해버리면 대항력 없어지죠. 그럼 우선 면제권도 없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경매되면 A보다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럼 나갈 수 없죠? 그렇다고 이 집에 계속 묶이는 것도 곤란하잖아. 그러면 요 을의 입장에서는 요 종전에 있던 우선 면제권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곳으로 퇴거하면 좋겠죠. 그럴 때는 제도가 뭐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첫 번째 임대차가 뭐 됐을 때? 종료됐을 때입니다. 절대로 임대차 존속 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종료 후에 뭘 못 받았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법원은 시군법원을 포함합니다. 만일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서 기각하겠다 그러면 항고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주인이 돈을 안 내줬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된다?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자, 그러면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합니다. 여러분, 원래 임차권은 등기 없어도 대항력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하면 됩니까? 민법 621조에 따라 뭐 하면 된다고? 등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등기가 공동신청주의인데 지금 이거는 공동신청이 하지 않고 법원 명령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법원 명령에도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그 법원 명령에서 등기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주인하고 합의하는 게 아니고. 그럼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명령을 합니다. 어디에? 등기소에. 등기소에 명령합니다. 그럼 등기소는 등기부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겁니다. 소유자는 누구다고? 갑이고 A 앞으로 뭐가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 등기되어 있잖아. 여기다가 뭐 한다고? 을 앞으로 임차권 등기를 한다니까.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임차권 등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기겠죠. 문제는 그때부터 생기면 A보다 후순위는 밀리잖아요. 그럼 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럴 때는 뭐 하면 된다? 종전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확정일자를 갖춘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합니다. 그러면 예컨대 여기 2016년이고 나는 2015년에 입주 전입 신고했다. 등기를 언제 한다고? 2017년에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점유한 날 2015년 적어줍니다. 주민등록한 날 적어줘요. 다음에 확정일자 받은 날 적어줍니다.
그럼 비록 등기는 언제 했지만 2017년에 했지만 우선 면제권은 종전했던 그대로 요걸 유지시켜 줍니다. 이제는 다른 곳으로 뭐 하더라도 퇴거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종전했던 우선 면제권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요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제도입니다. 그럼 이 사람 퇴거했어 안 했어요? 그럼 이 퇴거하니까 다른 사람 들어오겠죠? 그 새로운 임차인이 소액이 들어왔어요. 소액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게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경규된 주택에는 이후 소액 임차인도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한 사람 배당 참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금액 다 나와 있다니까, 등기부에. 그래서 배당 참가 안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게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이 아침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러 법원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발권을 졸라 맺고 있는데 가비가 나타난 겁니다. 너무하니 여기 아줌씨가 돈 안 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러 갈 거야. 그러니까 이리 오너라. 그래서 갑이 을의 길을 잡고 두 사람이 등기 신청하러 갑니다. 민법 621조에는 두 사람이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원래 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라니까.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의 신청하지 않고 두 사람이 합의해서 임차권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임차권 등기합니다. 요 등기에도 종전했던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치다면 서류를 같이 첨부합니다. 그럼 그때도 똑같이 인정해주게 안 해주게? 해줍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럼 결국은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인이 기간 만료된데 돈도 안 주고 두 번째 임차권 등기도 안 해주는 그런 놈 할 때 임차권 등기하는 것이고 어차피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니까? 임대인이죠. 그러니까 당사를 합의해서 등기하면 됩니다. 합의해서 등기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되겠습니까? 똑같은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임차권 승계는 뭐 하나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주택임대차에서 가봐보니까 두 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요즘 두 문제가 이쪽에서 나오니까 2년 연속 지금 명의신탁에서 두 문제 나오는데 보통은 여기서 두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례형 문제, 하나는 그냥 서술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거 상가건물 임대차를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도 똑같습니다. 주택과 다른 점은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승계는 없습니다. 승계는. 이 승계는 저번에 한번 상세히 설명했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그럼 승계는 잠시만 봅니다. 지금 A의 주택에 갑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이 예컨대 10억입니다. 그런데 을려와 같이 있습니다. 편의상. 근데 사실로는 관계입니다. 아직 혼인 신고를 안 했어요. 보증금 얼마라고? 10억입니다. 근데 갑이 상환해버렸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법률로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을에게 전혀 보증금 승계권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을은 한 번도 못 받는 거죠. 근데 가정공동시약을 한다는 건 이 보증금이라는 금원 형성에 을도 도움을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을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 상속과는 다른 걸 인정해 줍니다. 이제 이거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갑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누가 단독 승계한다? 이 을려가 단독 승계합니다. 10억 다 단독 승계합니다. 문제는 상속인이 있을 때입니다. 그 상속인이 이 집에 같이 사느냐 안 사느냐 틀려요. 가정공동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만약 가정공동생활 하죠? 그러면 그자가 단독 승계합니다. 예컨대 갑남이 부인과 사별하고 3살짜리 A하고 같이 지금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남이 갑자기 사망했죠? 그 3살짜리 A만 단독 승계합니다. 이분은 가정부로 전락합니다. 아무것도 승계를 못 받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이 시간만 되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집에 가서 신고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안 돌아가셨으니까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가정공동생활 안 한다. 안 할 때는 2촌 이내의 친족하고만 을과 무슨 승계한다? 공동승계합니다. 2,000원 이내만 가능합니다. 2촌 이내만 관계하니까 만약 3촌이 있으면 승계하게 안 하게? 안 합니다.
형제 자매는 승계 된다 안 된다? 형제는 2천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 직계 좀비 속 밑으로 들어가면 몇 천씩 간다고? 1천씩 옆으로 가면 2천씩 간다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손수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손수 헤아리는 거 저번에 해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봐봐요. 나를 중심으로 가. 밑으로 내려가잖아. 자, 그 밑에 또 자가 있어 없어요? 여기에 부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에도 부모가 있게 없게. 물론 나한테는 할아버지겠죠, 할머니.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할 때 몇 천씩? 1촌, 오를 가더라도 뭐라고? 1촌이라고.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1촌, 내 아들과도 1촌이에요. 그럼 할아버지와 나는 몇 촌? 2촌. 손자와 나는 2촌이라고. 2촌. 되겠습니까? 부인이 있겠죠? 무촌이 아닙니까? 그럼 똑같아, 변수가. 엄마와 나도 1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형제가 있어 없어요? 형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형제가 있다니까. 그러면 몇 촌씩 간다고? 2촌씩 간다고. 그럼 나한테도 형제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촌씩 간다고? 2촌씩 간다고. 그러면 아버지의 형제의 자녀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끼리 몇 촌이다고? 아니 그 자끼리는 항상 1촌이잖아. 그럼 이 아하고 나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여러분 항상 먼저 같은 세대로 옮겨가야 돼요. 그럼 아버지 세대로 올라가죠? 그럼 몇 촌입니까? 3촌이죠. 거기에 자니까 몇 촌? 나하고는 4촌이에요. 그래서 4촌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몇 촌 올라갔다? 2촌. 맞습니까? 여기도 또 누가 형제가 있었겠죠? 몇 촌입니까? 양이 2촌이겠지. 그 당사자끼리는. 나하고는 4촌. 촌수로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촌수 되면. 무조건 같은 세대 갔다가 뭐라고? 항상 동세대 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요 형제 자매는 촌수가 2촌이니까 짝수로 나가죠. 그래서 5촌 형님 이건 없다고. 5촌이 되면 반드시 뻐그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옆으로 가는 거는 촌수 짝수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 부인에게도 부모가 있어 없어요? 부인에게도 3초간 이고 그렇잖아. 그럼 나하고 촌수가 어떻게 되느냐? 부인하고 할 때는 항상 앞에 뭘 붙이면 된다? 첫자 붙이면 돼요. 그래서 처에 3촌이 있으면 나는 어른다? 처 3촌, 처 4촌, 처 5촌, 처 6촌 이렇게 붙이면 된다고. 엄마에게도 아빠 엄마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엄마에게는 나는 뭘 붙이냐? 엄마자는 뭘 붙이면 된다? 외자 붙이면 돼요. 그럼 엄마의 삼촌이 있으면 나는 외삼촌. 그래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외사촌, 외종조부. 그 엄마한테 붙일 때는 왜? 자한테 붙일 때는 처만 붙이면 된다니까. 촌수가 똑같다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촌수입니다. 이게. 이런 거 여러분 사법고시 한번 배워야 돼요. 암기합니다. 이거. 사법고시는 이게 신상수법 1차에 나와요. 그래서 왕고모 고모부 이걸 무슨 뜻인지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왕고모가 이제 큰 고모가 이제 이런 거. 지금은 사법고시 다 사라졌죠. 이제 사법고시 없지 않습니까? 자, 원래는 2차만 치고 이제 1차는 영원히 우리나라에서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모든 인문계 학생은 전부 다 또 뭘 공부한다고? 로스쿨 공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 1학년부터 전부 다 뭐 한다고? 로스쿨 공부하고. 또 이공계가 아니고 이공계는 모두 다 뭘 공부한다? 의대아니면 공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모두 그래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리고 좀 어느 대학은 모든 학생을 무슨 공부로 다시 바릅니까? 공무원 시험으로 다 바꿉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상한 제도로 바뀌어요. 그게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지만 진짜 돈 없으면 못할 제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약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임차권 승계는 방금 이렇게 합니다. 무조건 단독 승계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공동시설 할 때는 그만 단독 승계합니다. 없을 때는 2촌 이내입니다. 자,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도 주택과 다른 게 성계외는 똑같아요. 6가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적용, 존속기간, 대항력, 우선면제권 다 다른데 요건만 틀리지 효과는 똑같습니다. 요건만 틀립니다. 효과는 똑같으니까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됩니다. 첫 번째, 적용이 틀리겠죠. 적용에서 물적 범위, 인적 범위를 볼 것 같으면 당연히 물적 범위는 상가용 건물입니다. 근데 이 상가는 거기에 보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다. 되어 있습니까? 따라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만 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은 법인세법도 포함하게 안 하게?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법인도 이 법 적용되게 안 되게? 됩니다. 주택과는 달리 법인도 적용됩니다. 자, 상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입니다. 그러면 먼저 요건을 보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 플러스 보증금이 일정 이하일 때만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이 법은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모든 상가 건물이 되는 게 아니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 플러스 뭐라고? 보증금이 일정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자, 보증금 일정 이하인데 보증금 일정 이하인지 금액은 서울특별시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조그만하게 써냈죠. 4억 나와 있습니까? 그럼 4억 정도만 일단 암기하십시오. 4억. 그럴 때 만일 어디인지 지금 못 찾네. 177페이지. 거기 일정 이하 환산 보증금 2번을 보면 나와 있잖아. 2번.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럼 만약 월세가 있으면 월세 얼마를 곱해야 된다? 100을 곱해서 합한 금액입니다. 이걸 환산 보증금이라고 그래요. 이게 일정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자연인, 법인 다 적용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증금이 일정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했죠. 근데 왜가 있어요? 보증금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모든 상가 건물에 다 적용되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법이 개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보증금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뭐였다? 대항력. 지금 이제 모든 상가 건물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하면 다 이 길부터 대항력 인정해 줍니다. 다음에 갱신 요건. 한 번 들어가면 몇 년 보호받는다? 5년. 다 됩니다. 다음에 갱신치 차임이나 보증금 정감 청구할 때 1년 이내는 못한다 하는 거 있죠? 그거 다 적용됩니다. 다음에 권리금에 관한 규정, 차임 3기 연차만 해지할 수 있다는 차임에 관한 규정, 다음에 표준계약서 작성하라는 규정, 이것은 모든 상가 건물에 다 적용됩니다. 이게 특 A급 문제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가능해요. 요거는 보증금과 관계 있어 없어요? 우리나라 모든 상가 건물에 다 적용됩니다. 모든 상가 건물에 다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보증금과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이고, 다음에 대항력 존속기간 무슨 몇 년 거 보는데 대항력도 요건만 틀리죠. 요건만 틀리고 글자는 나머지 효령 같아요. 요건은 인도와 뭘 하면 된다? 그렇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하면 등록 신청 2일부터 대항력 시행입니다. 요건은 똑같습니다. 자, 그대로 읽어봅니다.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인도와 쭉쭉쭉 보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증 교부가 아닙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양수인의 임대인 씨를 성향서로 본다. 주택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대차입니다. 3번을 보십시오. 그럼 이때도 상가 임차인도 직접 점유 외에 간접 점유도 되게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반드시 누가 대항력 갖추게 된다?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해야 됩니다. 만일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 안 했죠? 그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반드시 전차인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주택이나 상가나 다 똑같은데 그래도 마음만 급해서는 안 되고 차근차근 해줘야 되지. 상가입니다. 지금부터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했어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돼. 그럼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대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전대인이 인도와 뭐 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합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한 것이 두 개 못하겠죠? 그럼 이거 폐업 신고합니다. 폐업 신고했으면 이제 등록 없잖아요. 대항력 없죠? 있습니다. 왜냐? 누구 갖고 있다고? 전차인이 지금 대항력권을 가졌잖아. 그럼 여기 무슨 점유입니까? 간접 점유, 여기에 직접 점유. 그럼 누가 대항력권 갖추면?
직접 점유자가 대항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도 그대로 대항력 유지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도 전 차인이 사업자 등록하면 대항력 유지해준다 안 해준다? 해줍니다. 이때는 반드시 누가 대항력 갖춰야 된다? 전 차인입니다. 아까 주택과 똑같습니다. 직접 점유자가 대항력권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이 인도와 사업자 등록도 대항력이 발생되기 위한 요건이고 회록 존속 요건도 됩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이라도 폐업을 해버리면 종전했던 대항력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거죠. 이 을이 폐업을 했다가 다시 같은 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거기 2번 아닙니까? 폐업 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해봤자 종전했던 대항력 다 날아가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건물 일부를 임대차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아직 시험에 출제 안 돼서는 어떻게 가세요? 1번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뭘 첨부해야 된다? 도면 첨부해야 됩니다. 원칙은 도면 첨부해야 돼요. 다만 도면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그 임차한 부분을 구분해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다. 그럴 때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인정해 줍니다. 원칙은 뭐하라? 도면. 그러나 도면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으면 도면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해당됩니다. 다음에 보증금 우선 변제는 여기다가 뭘 받으면 된다고? 확정일자. 다만 확정일자 받는 곳이 틀리죠. 어디에 받는다? 관할 세무서장한테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한테 받는다.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소액채 우선 변제권도 똑같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뭐만 갖추면 된다? 대항 요건. 그럴 때 금액만 틀리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6,500 얼마? 2,200 아닙니까? 아까 주택은 1억에 3천. 그러니까 여기에 상가가 훨씬 적습니다. 더군다나 이 상가는 환산보증금이 일정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이것도 몇 분의 몇 번만 인정해준다? 2분의 1번이. 그만 틀립니다. 그래서 그냥 서울특별시 외에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일단 6,500에 2,200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존속기간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주택에서 2년짜리를 뭐로 고치면 된다? 1년짜리로 고치면 똑같습니다. 똑같다. 2년을 1년으로 바꾸면 됩니다. 다음에 법정갱신도 있습니다. 법정갱신도 임대인이 몇 월부터 몇 월 사이? 6월부터 1월 사이 아무 말 안 했죠? 종정과 통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한 것을 본다. 단 기간은 1년을 본다. 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게 없게 있고 통고받은 날로부터 몇 월? 3월이 되면 똑같지 않습니까? 일자만 고치면 된다니까. 다 똑같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완전히 다른 거. 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를 하셔야 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